방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음성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난 목요일 금요일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에 따라서 큰 상승세 이틀간 보였는데요. 오늘은 별다른 지금 상승 이슈는 조금 소멸된 상태고 이 이틀간의 상승세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조금은 다소 안정적, 어쩌면 좀 보합권으로 오늘 좀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일단 두 시장이 모두 소폭 상승세, 보합세에 사실 지금 가까운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는 아직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보합세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상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지난 토요일날 마감했던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한국 증시 넘어와서 다시 말씀 이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14일 토요일 한국 시간으로 마감했던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 0.01%, 나스닥 지수 0.2%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고 또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보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1차 무역 합의가 협상 타결됐다는 소식은 들렸고요. 이런 기대감에 장 초반에 상승세가 한때 크게 있었으나 이미 선반영되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서 소폭 상승세를 반납하면서 소폭 상승세로 강보합 마감을 하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당초 15일 일요일에 예정되었던 대중국 관세 추가 관세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난 9월부터 중국에 부과했던 약 1,100억 달러 상당 상품에 대해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7.5%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500억 달러어치 상품에 대한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 관세를 다음 2차 협상에 활용하겠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농산물 중국으로 수출하는 미국의 농산물 구매 규모는 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또 본인의 트위터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공식 발표를 통해서 미국과의 1단계 합의를 했다는 소식을 전했으며 여기에 더해 이 1단계 합의 이행을 미국이 제대로 먼저 하는지 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하여 여전히 경계감을 늦추지는 않고 있는 모습을 동시에 보였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미국 경제 관련 소식은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서 예상치인 시장 예상치인 0.5%를 하회한다는 소식에 지수 증가율이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였던 미국과 중국의 1차 협상은 현재 이렇게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올해 안에는 지금 현재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양국 간의 이런 협의가 또 진행 상황이 이어질지는 사실 조금 지금은 의문입니다. 일단 시간이 거의 남지 않은 것도 있고요. 미국이 지금 급한 불이 일단 중국은 좀 끈 상태고 현재 가장 많이 뉴스로 나오고 있는 이제 증시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슈로는 북한의 현재 지금 미사일 발사 실험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주말에도 지금 2차 실험을 또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남은 연말 한 보름간의 증시를 결정지을 가장 큰 이슈가 이 관련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스티븐 비건 그러니까 미국의 북미 협상 대표가 오늘 이번 주말에 한국을 방한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간단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현재 보이는데 판문점에서 최선희 북한 대표와 함께 현재 만나느냐 마느냐 소식들이 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양국 간의 대표가 만나서 발전이나 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한다면 또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양국이 의견을 또 마무리할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실험이 어떻게 또 지속되거나 정지될지는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으로 다시 넘어와서 오늘 현재까지 시장 분위기 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74포인트 소폭 상승한 2170선, 코스닥은 1.6포인트 상승해서 645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582억 매수 중이나 외국인이 39억, 개인이 566억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의 63억 매수, 개인 29억 매수, 기관이 57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현재까지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수급 탑픽 메뉴로 이제 넘어와서 현재 어떤 종목이 오늘 수급 탑픽에 올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장 초반 그리고 아직까지도 통신 5G 관련 업종들 종목들이 좀 좋은 상황인데요. 수급 탑픽에도 이 종목들이 올라와 있죠. 서진 시스템 그리고 솔리드가 통신 관련 종목으로 오늘 수급 탑픽 종목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서진 시스템은 현재 시스템에서 아직까지 쌍끌이 매수로 현재 나오고 있고요. 전일 대비 약 5%가량 주가 상승해서 27,9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모습 보이고 있어요. 제가 서진 시스템 수급 차트 올려봐드리면 지금 올려드린 게 서진 시스템 수급 차트인데요. 지난주 5거래일간 기관이 4일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매도세가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10월 25일인가요? 네, 말 하순부터 하락세가 좀 이어지다가 최근 12월부터 상승세로 재전환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12월 거래일 지난 금요일까지 총 10거래일 중 기관이 5일, 외국인이 4일 매수하고 있고요. 지난주 기관의 매수세가 이 5일 중에 4일이 있었다는 게 좀 참고하실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특별한 상승 이슈는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 올라왔네요. ABL 바이오는 사실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인데 지난주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주 5거래일간 주가가 9.4%가량 상승을 한 종목이고요. 오늘도 이런 상승세에 현재 추가로 2.02% 주가 상승해서 22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금 올려드린 게 ABL 바이오 수급 차트인데요. 보시면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세가 상당히 좋았던 종목으로 보이실 겁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기사도 올려드렸고 좀 약간 어려운 용어 제가 설명드리기가 다소 난해해서 제가 기사를 올려드렸던 게 아까 전에 보이셨을 거고요. 또 최근의 이슈로는 내년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할 JP모건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다수 이중항체 기반 면역 항암제 외에도 혈액 뇌관문,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해서 다수 글로벌 회사와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최근 임상 진입한 로슈의 이중항체 기반 알츠하이머 치료제 데이터와 비교한 데이터 공개할 예정이기도 하다는데 아마 이 지금 컨퍼런스의 또 기대감 때문에 지난주 상승세가 좀 있었던 종목으로 보입니다. 오늘 추가로 들린 ABL 바이오의 상승 이슈는 현재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역시 서진 시스템과 함께 오늘 솔리드가 5G 관련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주가는 3.3%가량 상승한 5,520원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솔리드는 지난주에는 사실 주가 변동이 크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제가 올려드린 게 솔리드 수급 차트인데요. 보시면 지난주 0.3% 소폭 하락하였고요. 하루 동안에도 그렇게 주가 변동이 크지는 않았던 종목이에요. 오늘 장 초반 현재까지도 통신 관련 5G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솔리드가 여기에 지금 같이 올라와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특별한 이슈는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12월 거래일 제가 수급을 보니까 지난 13일 금요일까지 10거래일 중에 외국인이 6일, 기관이 7일을 매수 중인 종목입니다. 12월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종목은 SFA 반도체가 올라왔어요. 현재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약 6%가량 상승해서 3,765원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가 상승세가 그렇게 크진 않았고 오히려 약 1.8%가량 하락을 했고요. 대신 지난주 수급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중 4일 매수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12일 목요일날 상당히 큰 매수세 보였으나 이날 외국인인 반대로 매도세를 보이면서 주가는 좀 하락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현재 개인은 지난주에 또 12일날 큰 매수세 기록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컸어요. 반도체 관련 종목 현재 디스플레이와 함께 아직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SFA 반도체 기업의 별다른 상승 이슈는 보이지 않지만 반도체 업종 종목에 포함하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지금 동반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 테스나인데요. 역시 SFA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 업종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현재도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11일이죠. 수요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4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제가 테스나 수급 차트 올려봐드리면 방금 올려드린 게 테스나인데요. 이때 상승할 때 기관의 매수세가 3거래일 연속 있었다는 점 한번 보실 수 있겠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3일 금요일날 매도를 하였지만 주가 상승하고 있었던 10일, 12일 수요일, 목요일날 모두 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세에 같이 힘을 보태는 모습으로 작용하는 듯한 모습 현재 보이실 겁니다. 테스나도 별다른 상승 이슈는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지난 10일 하락 구간이 계속 있다가 지난주부터 상승세로 또 전환하는 모습이 보이는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급 탑픽에 올라오는 종목은 SNS텍입니다. SNS텍도 지난주 사실 상당히 큰 상승세가 있어서 제가 아까 전에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봐서 거래 시에 좀 유의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이런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네요. 7.3%가량 상승해서 현재 11,6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상당히 큰 상승세 보일 때 외국인이 5거래일 모두 매수했고요. 기관 역시 지난 13일을 제외하고 4거래일 연속 매수 중인 종목입니다. 블랭크 마스크라고 해서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반도체 핵심 부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생산업체 전문 업체로요.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들의 상승세에 동반하는 모습으로 현재 흐름 상승이 좋아지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수급 탑픽 종목들 살펴봤고요. 수급 우수 메뉴 넘어가셔서 현재 어떤 종목들 상위권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일단 현재 1위로 올라왔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많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SFA 반도체, 서진 시스템, SNS텍, 이외에 테스나, ICD는 CCTV 종목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폭이 컸다가 오늘 다시 또 만회하는 모습 현재 보이고 있네요. 이외에도 통신 관련 종목도 현재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8위에 해당하는 OE솔루션, 그리고 솔리드라든지 또 HFR 이런 종목들 통신 관련 종목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위권에 속해 있는 종목이 통신 아니면 디스플레이, 반도체 종목들이 많은데 기업의 별다른 이슈가 보이는 종목들은 사실 많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이 업종들이 지난주에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 오늘까지 현재까지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중에 좀 상승세가 좀 큰 종목들을 따로 한번 보자면 일단 UTI가 오늘 상당히 상승세가 크네요. 전거래일 대비 약 8.2%가량 상승해서 17,750원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UTI 제가 수급 차트 올려봐드리면 지금 올려드린 게 UTI인데요. 지난 12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상승을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보여지네요.
별다른 기업 이슈는 지금 보이고 있지 않는데 오늘 상승세가 상당히 큽니다. 12월 거래일만 지금 보면 지난주 기관은 하루 매수에 그쳤는데 그래도 지금 외국인이 2일부터 13일까지 10거래일 중 외국인이 6일, 기관 5일 매수로 최근 수급이 좋은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뭐 별다른 이슈가 있는지 보고 있는데 네, 저도 아직 지금 보이지는 않네요. 이게 지금 UT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메라 윈도우, 그러니까 터치 패널 이런 관련 업종으로 디스플레이라든지 카메라 동시에 이제 그 관련돼 있는 업종인데, 네, 지금은 핸드폰 또 핸드셋에도 관련이 돼 있는 종목입니다. 네, 별다른 지금 소식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오늘 상승세가 상당히 크네요. 방송 이후에도 제가 한번 찾아보고요. 뭐 혹시나 별달리 방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기사 같은 거 있으면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레이도 상당히 좋죠. 레이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일 대비 약 5.7%가량 상승해서 39,8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수급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이 종목 지난주에 개인이 좀 많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레이의 수급 차트를 올려봐드리면, 예, 제가 지금 올려드린 건데요. 레이 같은 경우 보시면 외국인이 지난 13일까지 4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지난주에는 5일 중 3일 매도하고 있으나 개인이 매수세를 좀 늘리고 있는 종목으로 보이시고 있습니다. 네, 별다른 레이도 이슈는 없는데 이 종목은 사실 치과 치료 기기 전문 업체예요. 제가 아까 전에 오전부터 상승세가 좀 커서 별다른 이슈가 있는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별다른 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종목들이 또 한번 볼만할까요? 이 정도 지금 보여지고, 오늘은 뭐 별달리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기업의 이슈가 날만한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까 전에 뭐 제가 장 초반에 설명드렸던 뭐 LG U+나 아니면 CJ 헬로 같이 합병 인수 소식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별다른 소식이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에이스테크도 18위에 현재 올라와 있네요. 오늘 확실히 통신 5G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듯합니다. 에이스테크도 사실 지난주 상승세가 상당히 컸던 종목이라 변동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장 초반에 상당히 보합세까지 왔다가 지금 또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약 5.1%가량 주가 상승해서 현재 7,600원 나타내고 있고요. 방금 올려드린 게 에이스테크 수급 차트인데요. 보시면 지난주 상승세 상당히 컸죠.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반면 외국인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4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일단 수급 우수 메뉴는 여기까지 한번 설명하겠고요. 제가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설명드리지 못했던 소식들 찾아보면서 한번 방송 이후에 계속 업데이트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수급 현황 메뉴 넘어가셔서 현재 쌍끌이 매수 종목과 매도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쌍끌이 매수 종목으로 진입해 있다는 소식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은 서진시스템, SFA 반도체, 솔브레인, SNS텍, ICD, 레이, 테스나, 그리고 솔리드 이렇게 8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수급 탑픽 또는 수급 우수 종목에 대부분이 다 속해 있고요. 거의 대부분 통신 아니면 5G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여기에서도 보이실 겁니다. 이외에 현재 쌍끌이 매도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 YN텍, 위메이드, 신세계 인터내셔널, 일진홀딩스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일진홀딩스는 장 초반 상승세가 상당히 컸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한 10%까지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상승세가 죽었지만 그래도 전일 대비 약 5% 상승한 5,230원 현재 상승세는 유지 중입니다. 사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수급은 아니에요. 지난주 보시면 일진홀딩스 제가 수급 차트 올려봐 드렸는데 외국인이 5일 모두 매도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 또 지난 13일 소폭 매수했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는 종목이 바로
네, 방금 올려드린 일진홀딩스 소식입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장 초반에부터 제가 봤는데 현재까지도 보여지지는 않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조금 더 늘려보면 기관 같은 경우 12월 전체 거래일 10거래일 중에 단 2일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7거래일 연속 매도 중입니다. 반면 개인의 매수세가 좀 크게 들어와 있고 지난 12월 6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상한가 기록한 이후로 상당히 변동성이 현재 큰 종목입니다. 네, 오늘 추가로 들려왔던 기업의 별다른 상승 이슈는 없었는데 장 초반에 상승한 이후에 현재 하락하고 있어서 쌍끌이 매도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지난주에 좀 흐름이 좋았던 위메이드, YM텍이 쌍끌이 매도 종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 종목들은 오늘 대부분의 쌍끌이 매수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별다른 하락 이슈는 보이지 않지만 최근 상승세가 이어졌던 종목으로 조금 쉬어가는 모습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제가 최근에 설명을 좀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12월 10일, 11일 날은 상승세가 좀 컸다가 또 최근에는 또 좋지 않은 모습 지난 2거래일간은 보이고 있네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제가 수급 차트 한번 올려봐드리면 지금 올려드린 게 신세계 인터내셔널 수급 차트인데요. 보시면 아시지만 수급이 기관이 최근에 매수세를 좀 늘리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현재 11월 28일 목요일부터 지난 12월 13일 금요일까지 12일 연속 매수 중이고요. 조금 늘려보면 11월 18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20거래일 중 기관의 매수가 15일 동안 있는 종목입니다. 해당 기간 중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0거래일 중 단 6일 매수에 그치고 있는데 지난 12일 주가는 4.1% 하락할 때 매수세가 좀 크게 들어온 게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 뭐 별다른 이슈는 현재 보이지 않고 지금 가장 최근 이슈는 12일 날 있었네요.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분을 대량 매도했다는 조금 악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매각 금액 약 664억에 해당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난 12일 날 올라왔던 이 기사 제가 올려드리니까 한번 거래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쌍끌이 매도 종목도 한번 살펴봤고 업종별 수급으로 넘어가서 현재 어떤 업종에 상승 종목이 많은지 반대로 하락 종목이 많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특별히 안 좋은 업종은 많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 종목이 많은 업종들 창업 투자라든지 통신 장비, 전기 전자 업종, 디스플레이, 반도체 업종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고요. 이외에는 은행, 또 어떤 종목 있을까요? 핸드셋도 괜찮고 화학, 자동차 부품 종목들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지금 하락 종목이 이제 조금 많아지는 종목들 한번 보면 일단 해운사 업종 전 종목이 지금 하락세에 나오고 있어요. 이외에는 지금 약보합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보면 호텔 레저, 관광주가 조금 좋지는 않고요. 자동차 부품 업종은 상승 종목이 조금 많은데 자동차 업종은 하락 종목 조금 지금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 엔터, 화장품 업종의 하락 종목이 조금 많습니다. 이외에 건설, 또 전자장비 기기 업종 약간 약보합 상태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이외의 업종들 포장재도 조금 하락 종목이 많은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흐름이 좀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수가 코스닥 지수의 보합세가 현재 유지되면서 특별한 어떤 한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난주 상승이 컸던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 이제 상승 수익 조금 챙기시고 한번 시장 분위기 이후에 계속 살펴보시는 게 조금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살펴보고 마감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합의 타결 이후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렸었는데 오늘은 다시 조금 올랐네요. 전거래일 대비 2.1원 소폭 상승한 1174.1원 현재 기록 중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뭐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증시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제 단기간에 보이는 이슈들은 북한과 미국의 협상 관련 소식들, 실험 소식들이 있겠고요. 또 뭐 조금 더 보자면 지금 영국 선거 결과들이 주말에 나왔죠. 말씀드렸던 대로 보리스 존슨의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32년 만에 압승을 거뒀다는 소식. 이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전이었나요? 국민 투표로 인해 진행됐던 영국의 브렉시트를 노딜, 이제 별다른 협상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할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던 이제 당인데, 여당이 의외로 예상외와 달리 압승을 거뒀다는 소식에 이 브렉시트가 지금 아마 세계 증시를 또 방향성을 결정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보다는 현재 북한과 미국 협상이 한국 증시에 보다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이고, 아마 북한과의 협상이 있을 것이냐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추가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후에 전달해주지 못했던 소식들 제가 글이나 기사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